빈집 관리 주식회사. 밤 11시, 서울 어느 주택가. 거리는 고요합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지나갑니다. 헬멧을 벗은 남자, 동혁. 30대 초반의 그는 피곤한 얼굴로 반지하 계단을 내려갑니다. 비좁은 단칸방 문을 열자 습기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동혁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의 개발팀에서 나름 인정받는 프로그래머였죠. 하지만 회사의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재취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32이라는 나이는 신입으로 보기엔 애매했고 경력직으로 보기엔 아직 부족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돌아오는 건 무소식뿐이었습니다. 저축은 빠르게 바닥났고 동혁은 결국 반지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동혁이 배달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 오늘도 그는 오토바이에 배달 박스를 가득 싣고 주택가를 누빕니다. 이 동네는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한 곳입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대문, 녹슨 우편함들이 즐비합니다. 배달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어떤 집은 활기차게 살아가는 게 느껴지지만 어떤 집은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아저씨, 여기 샌드위치요. 동혁이 한 주택 앞에서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문 앞에 배달 음식을 놓고 사진을 찍어 전송한 후 다음 배달지로 향합니다. 일주일 후 같은 집 앞을 지나가던 동혁은 문득 멈춰섭니다. 지난번 놓고 간 배달 음식이 그대로 문 앞에 있습니다. 비에 젖고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동혁은 배달 동료 형석에게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 집 많아. 요즘 빈집이 진짜 많거든. 형석은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빈집이요? 응. 혼자 사는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친척도 없고 그러면 집이 그냥 빈집으로 남는 거지. 뉴스에서 봤어? 고독사 문제. 심각하다니까. 동혁은 그날 밤 검색창에 고독사, 빈집 문제를 쳐봅니다. 화면에 뜨는 기사들을 읽으며 그는 한숨을 쉽니다. 한국의 1인 가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독거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홀로 세상을 떠난 후 발견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배달 일을 계속하면서 동혁은 점점 더 많은 빈집을 발견합니다. 우편함에 광고 전단이 가득 쌓이고 대문 앞에 잡초가 무성한 집들, 유리창이 깨져 있어도 수리되지 않는 집들. 어느 날 동혁은 한 노인과 마주칩니다. 여기 도시락 배달이요. 문을 연 노인은 70대 후반쯤 되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고맙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현금을 건넵니다. 동혁은 잔돈을 돌려주며 노인의 집 안을 슬쩍 봅니다. 낡고 어두운 집. 혼자 사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야. 마누라가 먼저 갔지. 자식들은요? 자식? 없어. 우린 자식 없이 살았어. 노인은 쓸쓸하게 웃습니다. 동혁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날 이후로 동혁은 종종 그 노인의 집에 배달을 갑니다. 노인은 자주 배달 음식을 시켰고 동혁은 그때마다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 김영수. 그냥 김영감이라고 부르면 돼. 김영감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벗이 그리운지 동혁이 배달을 올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세상이 변한 이야기들. 동혁도 가끔은 김영감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외로웠으니까요. 3주가 지났습니다. 동혁은 어느 날 저녁 김영감 집 근처를 지나다가 형석을 만납니다. 야, 동혁아. 너 김영감 알지? 네, 왜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어.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동혁은 멈춰섭니다. 네? 진짜요? 응. 보안업체에서 앰뷸런스로 김영감의 시체 같은 것을 옮기는 걸
옆집 아줌마가 봤대. 분명 돌아가신 것 같다는데. 동혁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봤던 김영감. 그때도 건강해 보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는요? 친척이 없으니 무연고 장례로 처리됐겠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구청에서 뭐 잘 처리했겠지. 그날 저녁 동혁은 김영감의 집 앞을 지나갑니다. 조용합니다. 당연히 조용하겠죠. 이제 그 집엔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밤 10시쯤 동혁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김영감의 집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거실 창문으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간 건가? 동혁은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집 앞을 지나갑니다. 불은 꺼져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날 저녁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동혁은 며칠간 김영감의 집을 관찰합니다. 놀랍게도 매일 저녁 7시쯤이면 불이 켜지고 아침 6시쯤이면 꺼집니다. 도둑인가? 아니면 유령? 등골이 서늘합니다. 동혁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유령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집에서 매일 불이 켜진다는 건 분명 이상한 일입니다. 일주일 후 동혁은 용기를 냅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밤 9시 동혁은 검은 옷을 입고 김영감의 집으로 향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혁은 뒷문 손잡이를 돌려봅니다. 잠겨 있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계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집안은 고요합니다. 거실을 둘러봅니다. TV가 켜져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엌으로 가봅니다. 전기밥솥에 불이 켜져 있고 보온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습니다. 하지만 밥솥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아무도 자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때 동혁은 책상 위에서 이상한 장치를 발견합니다. 작은 흰색 상자. 전선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고 LED 불빛이 깜빡입니다. 이게 뭐지? 동혁은 IT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장치가 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스마트 홈 컨트롤러 같은 건데 평범한 제품은 아닙니다. 장치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메뉴가 나타납니다. 조명 제어, TV 제어, 가전 제어. 이해가 됩니다. 이 장치가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자동으로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누가? 왜? 동혁은 장치를 더 조사하려 했지만 갑자기 집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봐. 사람들 목소리입니다. 동혁은 재빨리 장치를 원위치시키고 뒷문으로 나갑니다. 담을 넘어 골목으로 빠져나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동혁은 동네를 더 자세히 관찰합니다. 김영감의 집뿐만이 아닙니다. 빈집으로 알고 있던 여러 집에서 밤만 되면 불이 켜집니다. 한 집, 두 집, 세 집. 동혁이 배달하면서 빈집이라고 생각했던 집들이 모두 밤이면 불이 켜지고 낮이면 꺼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동혁은 또 다른 빈집에 잠입합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합니다. 역시나 김영감의 집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가전제품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동혁은 장치를 사진으로 찍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켭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봅니다. 장치에는 작은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HLS? 인터넷을 검색해도 이 로고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며칠 후 동혁은 세 번째 빈집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장치를 더 깊이 분석하려고 합니다. 장치의 뚜껑을 열어봅니다.
내부에는 복잡한 회로와 작은 컴퓨터 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카드도 꽂혀 있습니다. 통신을 하고 있구나.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는 거야. 동혁은 IT 전문가답게 장치를 분해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엔 여기야. 빨리 확인하고 가자. 남자들 목소리입니다. 동혁은 서둘러 창문 쪽으로 가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동혁은 도망치려 하지만 한 명이 재빨리 그를 붙잡습니다. 너 누구야? 왜 여기 있어? 저는... 동혁이 말을 더듬는 사이 다른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네, 팀장님. 침입자 확보했습니다. 20대 후반 남자, 신원 확인 중입니다. 전화를 끊은 남자가 동혁을 노려봅니다. 보스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대. 같이 가자. 저는 그냥 배달원이에요. 실수로 들어온 거예요. 배달원이 왜 빈집에 침입해서 우리 장비를 만지고 있어? 동혁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두 남자는 동혁의 팔을 꽉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간 동혁. 눈가리개가 씌워집니다. 차는 한참을 달립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30분? 1시간? 마침내 차가 멈추고 동혁은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지하인가 봅니다. 눈가리개가 벗겨집니다. 넓은 사무실 같은 공간입니다. 책상들이 줄지어 있고 컴퓨터 모니터가 여러 대 켜져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여러 집의 내부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동혁 씨. 뒤에서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동혁이 돌아보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가 서 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당신 정보는 이미 다 파악했어요. 김동혁, 33세. 전 IT 회사 개발자.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 맞죠? 동혁은 식은땀이 흐릅니다. 당신은 누구죠? 여긴 대체 어디고요? 설명해드리죠. 남자는 자신을 박 대표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회사 이름은 HLS, 홈라이프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우리는 빈집 관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빈집 관리요? 네. 요즘 고독사가 많잖아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집이 비게 되죠. 친척도 없고 상속자도 없으면 그 집은 그냥 방치됩니다. 우리는 그런 집들을 관리해주는 겁니다. 관리라니 정확히 뭘 하는 건데요? 박 대표는 모니터를 가리킵니다. 저기 보이죠? 저 집들은 모두 우리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 시스템을 설치하면 집안의 조명, TV, 가전제품들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마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왜 그런 걸 하는 거죠? 도둑 방지도 있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 대표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 노인들이 받던 연금 아시죠?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이 돌아가셨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그 연금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동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건 사기 아닌가요? 사기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차피 친척도 없고 상속자도 없는 돈입니다. 국가로 귀속될 돈이에요. 우리가 가져가나 국가가 가져가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말도 안 돼요.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범죄? 박 대표는 웃습니다. 세상은 더러워요, 동혁 씨. 당신도 알잖아요. 성실하게 살아도 회사는 당신을 버렸고 당신은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죠. 이게 공정한 세상인가요? 동혁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버려진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빈집, 죽은 사람의 통장. 어차피 아무도 쓰지 않을 돈이에요. 하지만 뭐죠? 당신은 도덕적이고 싶으세요? 그럼 계속 반지하에서 배달이나 하면서 사세요. 박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당신은 IT 전문가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예요. 우리 시스템을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도 돈을 벌 수 있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동혁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둘게요. 당신은 우리 조직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순 없죠. 위협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동혁은 작은 방에 갇힙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생각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현재 삶은 너무 힘듭니다. 박 대표의 제안은 솔깃합니다.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돈을 훔치는 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다음 날 박 대표가 다시 찾아옵니다. 어때요? 결정했나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이틀만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이틀 드리죠. 하지만 그동안은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일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접 보세요. 그러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동혁은 이틀 동안 조직 내부를 관찰합니다. 놀랍게도 이 조직은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직원이 30명도 넘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빈집을 찾는 팀, 시스템을 설치하는 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팀, 돈을 인출하는 팀. 그리고 동혁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팀원이 대화하는 걸 엿듣습니다. 다음 타겟은 강남 쪽 독거노인이에요. 재산이 10억 정도 된대요. 아직 건강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사고를 만들어야죠. 또 계단에서 넘어지는 걸로? 아니, 이번엔 가스 누출로 할까봐요. 동혁은 소름이 끼칩니다. 자연사한 노인의 집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노인을 일부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살인입니다. 그날 밤 동혁은 결심합니다. 이 조직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동혁은 박 대표에게 말합니다. 좋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박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환영합니다. 동혁은 조직에 합류한 척하며 며칠간 내부 시스템을 파악합니다. IT 전문가인 그에게 서버실 접근 권한이 주어집니다. 서버실에는 모든 데이터가 있습니다. 관리 중인 빈집 목록, 노인들의 개인정보, 통장 비밀번호, 연금 수령 내역, 그리고 더 끔찍한 파일도 있습니다. 제거 대상 목록, 살해할 노인들의 명단입니다. 동혁은 밤을 샙니다. USB를 꽂고 모든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습니다. 나중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다음 날 새벽 동혁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서버실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실행할 시간입니다. 그는 서버의 핵심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백업 서버도 함께 파괴합니다. 경보가 울립니다. 시스템 오류. 서버실에 누가 있어? 직원들이 달려옵니다. 동혁은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고 비상구로 뛰어갑니다. 뒤에서 박 대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놈을 잡아. 동혁은 계단을 뛰어올라 밖으로 나갑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경찰서에서 동혁은 복사한 데이터를 제출하고 모든 것을 진술합니다. 이 조직은 독거노인들의 죽음을 이용해 연금을 가로채고 심지어 건강한 노인들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은신처는 이미 텅 비어 있습니다. 박 대표와 조직원들은 모두 도주한 상태입니다. 동혁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혁은 노트북을 켭니다. 그가 서버에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여전히 일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론사에 연락합니다. 주요 방송국, 신문사, 온라인 매체 모두에게 자료를 보냅니다. 독거노인 빈집을 노린 신종범죄 조직의 실체. 이틀 후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다룹니다. 충격적인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에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빈집을 관리하며 연금을 가로채는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재산이 많은 노인들을 고의로 살해한 정황도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여론이 들끓습니다. 정부는 독거노인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거노인 전수조사, 생존 확인 시스템 강화, 연금 수령 절차 개선, 조직이 설 자리는 사라집니다. 박 대표와 조직원들은 한 달 후 차례로 체포됩니다. 6개월 후 동혁은 김영감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사건 이후 정부는 무연고 빈집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의 집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상속자가 없는 집은 국가에 귀속되고 일부는 저소득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활용됩니다. 동혁은 그 사업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공로도 인정받았고 그의 어려운 처지도 고려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집입니다. 거실 책상 위 동혁이 설치한 작은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 조직의 것과는 다릅니다. 동혁이 합법적으로 만든 자신만의 스마트 홈 시스템입니다. 그는 스마트폰 앱을 엽니다. 화면에 집안의 모든 기기가 표시됩니다. 조명, 난방, 보안 시스템. 김영감의 집은 이제 동혁의 집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서 잘 살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동혁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IT 프리랜서로 일하며 이 집에서 새 삶을 꾸려갑니다. 저녁이 되자 조명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빈집은 더 이상 빈집이 아닙니다. 동혁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네 곳곳에서 불이 켜집니다. 이제 그 불들 중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